안녕하세요. 최주섭입니다. 오늘은 노후준비 재무부문 중에서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절세 방안 그리고 주요 제도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컴팩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에는 증여, 사인증여, 유증, 상속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증여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자식들이 결혼을 할 때 살림집 마련에 보태 쓰라고 부모로서 돈을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증여인데요. 사인증여도 기본적으로 증여와 같지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증여와 사인증여는 법률상 계약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건데 법률상 단독행위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상속에 대해서는 아주 타이트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상속의 제도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요. 나머지 사인증여, 유증, 상속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좀 유념을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유언은 이 다섯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일 때만 인정이 됩니다. 먼저 자필증서, 본인이 직접 쓰는 건데요. 타인한테 대필을 시키거나 타자기로 치거나 복사를 뜨거나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되고요. 주소, 그 다음에 연월일 정확히 기재하고 도장이나 인장 찍어야 되고요. 녹음은 테이프 등에 의해서 하는 건데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기 녹음을 포함해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는 전부 다 한 명 내지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공정증서는 공증인 앞에서 만드는 거, 비밀증서는 엄복날이 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되고요. 구수증서는 피상속인이 급박한 경우, 그러니까 위독한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만들어서 법원에 7일 내로 검인 신청을 해야만 유효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협의상속인데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그리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선임이 돼야 되고요. 이 두 개, 유언이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대로 상속을 하는데 우선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다음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존속과 비속이 전부 다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단독, 그 다음에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이런 순으로 되고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1.5대 1, 50%더 배우자에게 상속 지분이 간다는 점이고요. 기타 상속에 관한 주요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특별수익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어떤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살아계실 때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그 부분은 법정 상속분에서 제외하고 상속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여분은 피상속인과 상당 기간 동안 동거를 했거나 간호했거나 부양했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하는 것들을 주장해서 그거를 더 받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제도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아무리 자기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다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둬서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2분의 1,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3분의 1까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상속은 포괄승계, 채권과 채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채무 범위 내에서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 그 다음에 아예 상속을 기본적으로 포기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부과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을 각각 쪼개서 곱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 건으로 봐서 곱하기 때문에 그만큼 누진세액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증여세는 반면에 수증인별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 부과 대상은 상속세의 경우에는 장례비나 어떤 채무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산입니다.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또 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재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증여세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최근 10년간 증여한 걸 다 합산한 것이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되는 금액인데요. 우선 상속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기타 인적공제. 기타 인적공제는 1인당,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이 되는 건데요. 이걸 합한 금액하고, 두 번째는 일괄공제 5억 원. 이 둘 중 안에 더 큰 금액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상속인의 숫자가 낮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일괄공제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증여세는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직계 좋은 비석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요. 또 직계 비석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세율은 두 개 다 동일합니다. 1억 원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까지는 40%, 또 30 이상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인 50%가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는데요. 성실하게 납부 신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내로 신고 납부를 하면 세금에서 3%를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절세하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 추정배제 한도액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30대의 경우에는 2억 원, 40대의 경우에는 4억 원까지 이 사람들이 소득 활동을 통해서 벌었을 거다, 증여가 아니라,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미성년 상태라든가 미취업 상태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 더 나이나 소득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준 걸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되고, 계약서를 공증을 하고, 또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수수한 흔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가 주택 그 실물로다가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돈으로 증여하는 거, 매매로 증여하는 경우에 비해서 2배 이렇게 고율로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와 상속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